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오사카 신사이바시입니다. 일본의 오사카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붐비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을 다닌 지가 어느덧 30년 된 것 같은데요. 1995년부터 일본을 다녔으니까 딱 30년 됐네요. 근데 이제 30년 전에 여기 와서 이제 지인들 만나면 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받는 월급이 한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건 지금도 그 월급이 비슷하답니다. 물론 2024년에 조금 오르긴 했다는데 2024년에 조금 오른 그거 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했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실제로 그랬다고 하니 이제 믿는 거죠. 제가 30년 전 들었던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이제 급여, 그리고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이제 2024년 작년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1999년쯤에 이제 월급이라는 걸 받았을 때 그때 제 기억에 얼마였냐라고 생각해 보니 그때가 이제 한 150에서 한 180 사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받았었죠 그때. 근데 그때 받던 그 급여랑 지금 제가 받는 거랑 따져보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1999년 그 당시에 월급 150에서 180 받을 때만 해도 저보다 일본에 사는 친구가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받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사이에 되게 많이 발전했구나, 되게 좀 여유로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많이 좀 침체를 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이제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급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급여가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맞겠구나. 지금 받는 급여의 10%, 20%, 30% 뭐 많이 받는 사람들은 40, 50% 혹은 그 이상도 급여가 줄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제 고참들 중에 급여를 되게 많이 받는 사람, 연봉이 뭐 2억이다 3억이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령액이 뭐 1100이다 뭐 1500이다 뭐 1600이다 이런 사람들은 퇴직하는 순간 곧바로 급여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도 아니라 거의 뭐 한 4분의 1토막 정도 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사람들, 급여를 뭐 한 500에서 한 700 사이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퇴직하고 난 이후 급여 얼마? 반토막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고, 이제 50대 넘어가서 주된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대로 급여가 뭐 200에서 250, 280 이내일 거고, 사회초년생들은 초년생들대로 200에서 280 사이일 거고, 중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렇게 하향 평준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근로자들, 직장인들의 급여를 최대한 눌러서 오르지 않게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그걸로 버텼던 것처럼 이제 한국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급여 많이 안 주고 최대한 부려먹어서 그걸로 이제 때우는구나. 그걸로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제 급여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은 저임금 하향 평준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추정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좀 더 많이 빡빡해진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또 그걸 또 인정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결국 이제 사는 게 만만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급여도 제대로 오르지 않고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되게 씁쓸하고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죠. 이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에게 놓여질지 잘 궁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고 또 정해야 되는 거고 또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죠. 안전하게 잘 궁리하고 그 대비하고 결국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그에 걸맞게 또 적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호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기억해 보면 2002년 월드컵 그때 뭐 붉은 악마 이러면서 되게 잘 나가던 시절 그때가 이제 다시 돌아올까 생각하면 안 올 것 같은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586 세대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단카이 세대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일본은 다시 우길성천한다. 되게 이제 다시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앞으로 한국이 이제 586들이 무너지기 전까지 586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한국도 경제적인 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앞으로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이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소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두말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그에 걸맞게 이제 적응하고 인정하고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죠. 잘 이제 지낼 궁리해야죠. 사는 게 참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어떻게 좀 살면 괜찮을 수 있을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궁리하고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지금의 시대를 극복하고 견디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산다라는 게 뭘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낼지를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좀 행동해 나갈지를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어떻게 적응시켜 놓고 확립해 놓을지를 궁리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두말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더 애쓰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준비하며 살아가야죠. 그렇게 지내는 것들만이 우리의 이 힘든 현실들을 극복하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축 인간, 절약 인간, 이 성실 인간 그렇게 이제 변해서 살아가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두고 보자고. 안전하게 살아가 보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